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여기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좀 조심해라. 그렇죠? 네, 당연히 미국이 아침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전강 후보 이 수준이 전망이 되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나가나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은 그렇게 뭔가 크게 상승하거나 오를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아침에 흥분해서 사지 말고 또 흥분해서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좀 견디는 그러한 인내의 하루,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끝난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 다우는 0.8%, 나스닥은 0.94%, S&P는 0.9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초창기에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장 중반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강력한 꼬리가 좀 강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루만 봐서는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은 아닌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죠. 네. 따라서 미국 시장도 하루하루가 일소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아시아 시장은 니케, 상해 모두 상승을 했는데 항생은 살짝 빠졌고 우리가 좀 많이 빠진 거죠. 따라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하락은 미국의 펀더멘탈 영향도 있었지만 결국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그 선물 매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은 살짝 빠져서 장이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TV가 전한 금융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먼저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을 4.1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죠. 네, 굉장히 크게 조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이 늦게 반영이 되는데 이미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상황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반영 반영 비율이 아직까지 100%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에 경제 침체가 연착륙할 것이냐, 둔탁하게 경착륙을 할 것이냐, 이 모든 핵심 포인트는 CPI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앨런이 미국 인플레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상호의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죠. 뒤에서 잠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이 브렌트유는 14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글로벌 유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지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늘 골드만이 뭔가 숫자를 발표할 때 꼭 그렇게 간 적이 거의 없는 거죠. 항상 골드만이 맥스 꼭대기에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부러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서보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골드만 같은 회사들은 원자재 시장을 글로벌로 떡박 쥐고 있죠. 여기에서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높게 할 것이라고 부르짖고 따라오는 이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런 일반 투자가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전략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죠.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4월 무역 적자가 871억 달러죠. 네, 전월 대비해 감소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미 재무부가 러시아가 발행한 기존 채권 매입도 금지한다는 아주 강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CT가 유로존 CPI가 9월에 9.4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거의 정점은 왔는데 9월이면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가는 ECB가 7월과 9월 모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국방장관이 소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서 운송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좀 논의했는데 이게 이제 운송이 되고 또 수출이 좀 된다면 글로벌 곡물 가격은 당연히 좀 안정을 찾는 심리적인 요인이지만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앨런의 상원의의 발언이었죠. 네, 먼저 인플레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납지 못한 우려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또 여러 이야기를 해서 클린 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야 되고 처방약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서민들이나 물가를 내리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허용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반도체를 육성을 해야 되고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도 하고 법인세 15%를 전부 유지할 수 있도록 저 법인세 인하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옐렌이 향후 인플레이션은 깎이긴 깎일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앨런의 발언 이후에 주식이 상승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WTI는 120.41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0.07%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100달러를 한번 120달러를 한번 찍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크게 상승했던 미국 금리는 오늘 다시 좀 안정을 찾았네요. 2.98로 10년짜리가 3.04에서 약 6bp 정도 하락한 5.7bp 하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개별 주가를 좀 알아봅시다. 애플은 1.76% 상승해서 148.71달러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근데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 선구매 후 결제 이 제도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 새로운 앱을 발행을 하면서 애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도 0.25%로 상승하면 716달러, 700달러를 확실히 지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견적으로 하나 날렸죠. 테슬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수익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건 스탠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상승력이 좀 제한된 상황인데요. 일단 700달러를 지키는 정도만으로도 좀 고마워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전기차 리비아는 1.35% 하락해서 28.5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외쳤는데 이유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광고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를 외쳤습니다. 1.40% 상승해서 27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0.75% 상승해서 189.26달러, 200달러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크게 빠지진 않네요. 네. TSMC도 0.78% 하락해 상승해서 93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44% 상승해서 70.76달러.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죠. 그렇죠? 아마 증권사에서 미국 증권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도사인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답을 달아놨죠. 우리 카페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미 선반영된 측면은 충분히 강하다. 하지만 늘 반도체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 때 가격이 오르더라.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바닥인 것은 확실히 맞다. 지금 70달러에서 떠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생각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반등하는 그런 뚝심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도 0.7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0.9% 상승해서 30달러를 겨우 지켰네요. 네, 비트코인은 0.32% 하락해서 31,34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발표됐죠. 근데 고용이 상당히 견고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이 향후에 미국이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토대가 토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이 큰 충격 속에서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속살을 한번 봅시다. 연준의 빅스텝을 지지하고 한 것은 견고한 고용과 양적 증가와 지지부진한 공급 회복이 계속됐다. 그렇죠? 예. 수요 측면에서 비농가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0.5%더 취업자가 늘어날 확률이 있는 약 82만 명 정도 개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이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1.2% 모자란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시장에 잘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는 배달만 해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청소라든지 이런 일들이 서비스업을 잘 안 가는 상황,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남녀 불문하고 20에서 24세와 남성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참가율 개선이 더딘다. 가장 시장에서 일을 많이 할 주축, 그런 나이 또래에서 참가율이, 노동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NFIB, 뭐 미국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향후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 계획 비율이 작년 12월을 고점으로 완만히 내려오는 모습이며 고용 동결을 언급하는 기업 수도 증가 중입니다.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 협회에서는 향후에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이 좀 줄어들 것이다.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인구직 비율은 1.7을 육박하며 타이트한 고용 수급과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연준의 빅스텝 행보는 2에서 3차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관점을 보고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NFIB의 이 전망이죠. 향후에는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이 꺾일 것이다. 경제 침체가 올 것이고 추가로 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은 꽂혀 있는 거죠. 이러한 뒷면 3D를 봐야 향후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하는데, 또 페드의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과거 숫자, 사람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눈이 꽂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그제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지수죠. 그렇죠? 시간당 평균 임금률이 2021년 12월은 31.4달러, 31.6달러, 31.9달러, 32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로시간도 34.8시간에서 34.6시간 살짝 주는 모습, 고용률도 60.1%로 살짝 느는 모습, 지속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일단 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긴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봐야 될 것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NFIB, 미국 중소기업 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향후 고용 확대 계획, 이 검증계 꺾였죠. 향후 임금 상향 계획도, 이 회색도 꺾였죠. 꺾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꺾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숫자들은 전부 과거 숫자를 나타낸 거죠. 그렇죠? 고용 환경 지수도 이렇게 꺾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 항목 지수도 이렇게 꺾여서 50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 고용 지표가 어느 쪽은 좋다라고 발표를 되고 어느 쪽은 나쁘다고 발표가 되고 꺾였다고 발표가 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과거 지표보다는 미래에 꺾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 방점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고용이 조금씩 꺾였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수요추, 인플레이션은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 이게 꺾이는 그 강도가 강해진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소비가 줄고, 고용이 안 되면 소비가 줄고, 또 소비가 줄면 경기가 침체하고 기업들이 장사를 하기 힘든 구조, 이런 악순환이 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섞여 있는 거죠. 따라서 꺾이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이제 옆으로 기대한다든지 행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시적 그런 그 정책적 배려, 이게 이제 앨런이 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나 미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페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 정부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발휘될 거냐 시장에, 이게 향후 2분기 하반기에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아침에 해봤습니다. 오늘의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은 오락가락하는 일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
그러나 크게 빠지고 작게 반등하는 이런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죠. 추가 급격한 하락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V자 반등도 없는 약보합장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은 아침에는 미국발 상승으로 정강으로 시작하지만 후 보합으로 전망돼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그러한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 사시면 안 된다. 시장은 쉽게 반등하기도 어렵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한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지속되고 나타나고 있어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세가 오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가 모두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우리만 빠졌다는 것은 현물 시장에서 어떤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의 문제가 더 시장에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선물 패고 현물도 패는 두 가지를 동시에 패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 내일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오늘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세로 나타날 때 주의를 하자. 쫓아가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좀 주의할 필요가 주의하게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만약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과 섹터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우주, 항공, 방산, 그리고 일부 잡주들이 될 것인데 이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식량이 될지 에너지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태양광과 풍력, 우주, 항공, 방산, 그렇죠. 로봇, 일부 로봇 이렇게 좀 섹터를 압축해서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예, 태양광과 풍력이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미국이 관세를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이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익 매물이 좀 추리가 된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좀 차더라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제 또 이제 그 조선 쪽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렸는데 또 악유가 심하죠. 네, 과연 저가 수준이냐, 뭐 고가 수준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데서는 조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사는 게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기자재는 항상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죠. 기자재가 크게 상승할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좀 주의가 있다. 따라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항상 단타로 매매를 해라. 조선업이 V자 반등으로 가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은 원자재의 가격, 원재료 가격,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Q는 높은데 P가 항상 프라핏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은 모든 섹터를 박스권으로 놓고 15%이 정도를 하고 먹고 나오는 전략. 이거 위에는 현재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을 크게 이끌어갈 그런 큰 테마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죠. 태양광과 풍력 정도 신재생 에너지가 테마로 봤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분할 매수로 조정 후에 들어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항공, 우주는 이제 15일날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고 가다가 파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 번 강조한 단순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멋진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